방송 3분 전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금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수신료 분리징수, TBS 예산 삭감이 진행 중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신뢰도 높은 KBS, 청취율 높은 TBS가 재벌 기업에 팔리거나 아예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KBS, EBS를 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루빨리 중단해달라는 헌법재판소 탄원에 꼭 참여해주세요. TBS를 진정한 시민의 방송으로 만드는 일은 서울 시민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TBS를 만들기 위한 주민 조례안 만 18세 이상 서울 시민은 꼭 서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방송 제목 밑에 보시면 더보기란과 댓글창 누르시면 서명에 바로 참여하기 링크가 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 홈페이지에 가셔도 수신료 탄원서 접수하기 팝업창 찾을 수 있고요. 민원연 홈페이지에는 TBS 조례안 서명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윤혜님,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알려달라는 시청자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댓글 보니까 무지무지 참여하고 싶은데 컴퓨터, QR코드, 60세 이상 어르신들 바쁜 분 포기하게 된다. 획기적으로 쉬운 방법 알려드립니다. 바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우리 핑키님이 안내해 주시죠. 민주언론시민연합 02-392-0181. 네, 맞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언론의 주인,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힘내라 공영방송 언론 아싸.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민원연 상임대표 이진순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실 오윤혜님 그리고 4개 공영방송 노조위원장님들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민원연에서 특별 제작한, 주문 제작한 4분의 이 유니폼이 굉장히 네. 소수지만 네. 예, 열렬한 관심을 받고 많이 있군요.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분 더 모셨네요. 출연자 있습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누구죠? 이 아이는? TBS의 캐릭터죠. 네. 예,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귀염둥이 티봉입니다. 티봉이 저희 집에도 티봉이. 2개나 있습니다. 네. 두 개라고 해도 되나? 네. 원래 하나만 두는데 네네. 네. 2개를 달라고 하셔가지고. 네네네. 아이가 둘이라서 네. 싸우거든요. 티봉이 예. 너무 좋습니다. 배고 자기에도 단단하고 안고 자기에도 포근하고 네, 귀여운 티봉이 함께했습니다. 네, 요즘 4분 모두 뭐 연일 아주 이 숨가쁘게 진행되는 폭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고 힘드신 나날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근황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쏟아지는 방송 출연 요청에 어머나. 매우 바쁜 이 방송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저는 사실 7시에 뭐 유명한 그 지상파 방송에서 이거 유튜브라서 그냥 소개하는데 얘기해도 돼요? 안 돼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언론 아싸 이것 때문에 네. 저희 그거 이제 조금 양해 구하고 지금 뉴스공장 달려왔죠. 출연하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지난주 지난주고 네, 오늘은 지난주 어디 갔다 아침. 오셨는데요? 아니 그걸 캔슬하고 양해를 구하고 네. 언론 아싸 이 녹화 시간을 겹쳐서 그걸 양해를 구하고 이게 오셨다. 요청한 분 저기 M님 같이 아마 섭외 요청 받으셨을 텐데 네. 그죠? 요즘 두 분이 계속 같이 자주 만나시는군요. 동행하시는군요. 예. 네. 같이 안 만나는 게 사실 좋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군요. 예. 많이 아쉬우세요? 아니요. 언론 와서 오신 게 많이 아쉬우신 거 아니요, 아니죠? 언론 아싸를 당연히 이게 오셔야죠. 봐야죠. 그만큼 두 분 예. 활약이 많으시군요. 핑키님, 우리 YTN 네. 예, 고한석 지부장님은 아까 처음에 오실 때만 해도 저 표정이 아니었어요. 지금 근데 오셔가지고 무슨 지금 표정이에요? 네. 엄청난 비보를 듣고 아, 진짜요? 굉장히 초췌해지셨습니다. 제가 한 6시 좀 넘어서 도착했는데 네. 방송 준비하다가 이동관 씨가 네. YTN을 형사고소하고 3억 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까지 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지금 실시간으로? 네, 한 네네네. 2-3시간 전에 네, 몇 시간 그렇게 전에. 한 거죠. 왜요? 네. 3억 원 왜? 이동관? 최근에 방송사고가 있었어요. 어디서요? 그 YTN에서? 네. 그 분당 그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 사건을 좀 가리키는 앵커백 그 뉴스 앵커가 있고 뒤에 그림들이 화면이 있는데 그 분당 흉기 난동 앵커백을 두고 이동관 후보자 관련한 뉴스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자가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으신 거죠. YTN을 즐겨보시나 보네, 그분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허위 사실이다? 아니 네.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그 마상을 어떻게든 위로받아야 되겠다 해서 3억 원, 민사는 3억 원을 냈고 네.
또 더 큰 문제는 이게 고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랬다는 거죠. 실수가 아니다. 네. 그 얘기는 그럼-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알겠습니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기습적으로 3억 원 폭격을 받으신 후 네. 예, 김밥도 조금밖에 안 드시고 이거 그럼 핑키님 돈으로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없으실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닌 거죠? 네, 그건 돈이 아, 없으신 그건 거예요. 좀 검토해 예. 보시죠. 어쨌든 뭘 우리 검토해봐요. 두 번 방송 나가는 동안 네. 그 사이에 댓글도 많이 늘고 응원해 네.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좀 네. 네, 소개를 해주실까요?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몇 개를 캡처해봤는데 우선 정호킴님께서 KBS, MBC 임직원님들 윤석열 정부 언론 탄압에 굴하지 마시고 싸워서 이기셔야 합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면 이긴다. 이게 댓글이기 때문에 제가 필터링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거 완전 쌩 양아치 놈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런 글도 있었고 네. 그리고 겸손 공장 거기 있나 봐요. 거기서 보고 왔다. 큰일이다. 힘을 모으고 다짐을 해야 될 시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 활동하는 것들이 이게 다 보람이 있다. 다 알게 된다. 탄원서 제출했습니다. 오윤혜님 어깨가 너무 무거워지셨나요? 어깨가 제가 무거워야지 되는 거죠. 힘내세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언론화사 하고 난 다음부터 공영방송을 보는 제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귀하다고 해야 될까? 아, 이거 내가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날이 별로 없다고?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도 이제 나중에 정말 장하게 되면 내가 이거를 계속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막 이런 되게 좀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언론이 계시니까 이나마 나라가 서는 것 같네요. 힘내시고 고생하지만 꼭 좋은 날 있을 겁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응원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응원해 주시는 것만큼 열심히 네. 힘내서 주눅 들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잘 싸워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신 댓글을 모아서 그걸로 주제를 추렸는데요. 네. 네, 첫 번째 주제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뽑은 첫 번째 시민의 목소리는 절대 함부로 하지 마라. 공영방송은 건드리지 마라입니다. 네. 이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언론 개입하지 말고 권력이 언론을 휘두르면 그 나라 망한다라는 건데 이런 기본 원칙이 지금 무참히 망가지고 있죠. 네.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0816을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맞아요. 0816을 피해서 이틀 당겨서 기습적으로 0814에 아, 그래요? 방송통신위 회의가 열렸고 네. 거기서 남영진 KBS 이사장, EBS 정미정 이사 해임 의결을 했습니다. 이때 그 방통위 기피 신청이라고 하는 것도 했는데 그게 기각된 거죠. 기피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떻게 기각하는 겁니까? 예, 그 말씀하신 대로요. 8월 16일 사실 오늘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방통위 앞에서 이제 그 대규모 맞아요. 집회를 예고를 드렸고 많은 시민분들 이제 참석 요청도 좀 드리고 했는데 이게 이제 새어 나가니까 야, 언론화사가 대박이 났나 보네. 이거 다 몰려갈 그러니까요. 뻔했는데. 이 방통위 전체 회의가 사실 이제 어제 8월 15일 전 월요일 14일에 8월 14일에 좀 기습적으로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이제 그 인사가 좀 이루어졌죠. 특히 이제 KBS 남영진 이사장의 네. 해임 건이 이제 의결이 됐고요. 그리고 EBS 정미정 이사님 저 해임도 의결이 됐고 아마 MBC도 박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그 청문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피 신청이라는 것들을 이제 그 KBS 남영진 이사장이 이제 기피 신청을 냈어요. 사유는 뭐냐면 그 지금 현재 이제 김효재 권한 대행이 방송통신위원회 권한 지금 대행. 권한 대행이 이미 이 약간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KBS의 이사 그리고 그 지금 KBS 이사장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다. 네. 그 이미 이제 보도 자료들 통해서 이미 다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사는 공평하게 이 인사의 해임의 건을 다룰 수 없다고 해서 네. 그 해임 당사자가 된 이제 KBS 이사장이 기피 신청을 냈어요. 네. 냈는데 지금 저희가 이 방송에서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방통위 체제가 지금 3명이 있는 거잖아요. 5명 중에. 네. 이제 김효재 권한 대행을 이제 제척을 하면 네. 2명 남지 않습니까? 네. 근데 2명이 결과를 붙여보니까 한 분은 찬성, 한 분은 반대가 돼서 오, 팽팽하네.
예,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기각이 돼버린 거예요. 기피 신청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성립이 되지 그러니까 않으면서 세 분 중에 두 분이 국민의힘 측 여당 한 측 명? 예, 예, 추천 예. 인사시죠. 예, 그러니까 예. 이 두 분은 뭐 우리가 뭐가 불공평하다는 거야 그냥 하면 돼 이렇게 강행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2대1 구조에서는 뭐 근데 하거나 마나 그러니까 기피 신청이라는 거를 두 명이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제도적으로 좀 맹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어떤 구성원이 있고 이 중에 한 명 정도를 기피할지 말지를 좀 전체적으로 같이 결정해야 되는데 그중에 한 명은 기피 대상자니까 빼고 나머지 두 명이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구조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총 몇 명인데요? 다섯 원래? 명이에요. 원래는 5명이서 네. 되는 지금 두 거예요. 명의 원래 위원이 5명인데 이 없는 중에 위원장을 하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제 면직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이동관 후보자가 새로 이제 들어가려고 거고. 하는 거고 한 명은 민주당 추천으로 올라온 분이 있는데 그분이 대통령이 임명을 임명을 안 하고 안 있죠. 해서 네. 지금 비어 있죠. 공석이죠. 그러니까 5명이 정원인데요. 지금 3명밖에 없어요. 아. 근데 3명 중에 이 두 분이 그런 보수 성향이시고 근데 이게 지금 뭐 KBS 수신료 문제도 오늘 좀 다루긴 할 테지만 그런 중차대한 것들 있잖아요. 미디어 산업 전반에 그리고 네. 공영방송의 정책적 결정 그리고 그 지배구조, 인사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지금 이 3명 체제에서 그러니까 다- 완전체가 아닌 상황에서 막 밀어붙이고 있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게 결국에는 8월 14일 날 공영방송 3개사에 그 이사진들 갈아치우는 데까지 지금 왔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의결이 있는 거죠. 됐다는 거는 해임이 됐다는 거예요? 해임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아마 KBS 재가를 같은 했습니다. 경우에는 예. 방통위에서 결정을 하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당일로 대통령이 재가를 했죠. 이런 건 이럴 땐 엄청 아주 빠른데? 빠르십니다. 이런 예. 거 엄청 빠르시네. 근데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아마 그 당사자들이 네. 아마 법적인 그 대응을 또 하실 거예요. 근데 준비를. 그걸 하면서 왜냐면 이 절차적으로도 내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부당한데, 부분이고, 이거는. 그럼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상태로 MBC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해임도 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죠. 21일입니까 다음 번? 아직 뭐 공표된 건 아닌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한 21일 정도에 열릴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네. 그날 21일 날 전체 회의 열리면 거기서 이제 MBC 권태선 방문지 이사장에 대한 이제 해임 결정이 이뤄질 거고 네. 그 자리에서 아마 KBS의 후임 이사장에 대한 뭐 추천 과정 이런 것까지 좀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속도를 빨리 하는 빠르네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8월 16일 당일날 공영방송 이사, 공영방송 세 곳의 이사를 동시에 해임해 이렇게 이제 보도들이 대대적으로 나가니까 이걸 약간 분리해서 14일날 KBS 이사장과 나눠서. EBS 이사 해임시키고 KEM 방문지 따로. 이사장은 한 주 뒤로 해서 21일날 지금 해임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전에 이동관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요. 18일로 아. 지금 예정하는데 이거는 뭐 날짜에 변화가 없겠죠. 네, 그 열릴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동관 씨를 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쫙 카페트 깔아주는 거잖아요. 레드 그렇죠. 카페트. 오기 전에 미리 정지 작업을 쫙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번에 이동관 청문회 앞두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의혹과 관련된 얘기들이 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청문회 때 꼭 빠뜨리지 않고 따져야 될 사안이 어떤 겁니까? 뭐 저번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고 저 오늘 사실 뭐 기자협회보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을 기고를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 이동관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의 보고서 그러니까 2017년 11월에 그 서울중앙지검 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을 당시 그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수사팀이 네. 지난 2010년에 MBC 장악 문건,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을 대통령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작성을 지시했고 실제 시행이 됐고 이것은 결국 방송 장악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수사팀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자꾸 이동관 수석이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기는 처벌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가고 있는데 이 내용 하나하나가 사실 엄청난 내용들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따져 묻고 본인이 명확하게 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문회이기 근데 그 때문에 사실 보고서와 관련해서 국정원 보고서와 관련해서 이동관 후보 측에서는 그런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라고 계속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건이 굉장히
이 큰 뇌관인 것 같기는 해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오리발을 내미는 걸 보면 네. 이게 한두 개 문건이면은 뭐 그냥 대변인실에 그 대변 그 홍보수석실에 뭐 밑에 사람이 나 모르게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텐데 국정원에 관련 문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 근데 그런 문건들이 보면 이게 완전 고구마 줄기. 네. 그냥 이게 자가 당기면 당길수록 계속 끝도 없이 나와요? 끝도 없이 나오고 있고. 그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 대략 어떤 문건에 뭐가 있었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게 좀 충격적인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게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MBC 정상화 전략 및 대응 방안이라는 문건이 있는데 문건에서. 거기에 보면 이제 국정원 직원들이 이걸 대외비로 해갖고 본인들이 이제 홍보수석실의 요청을 받아서 작성했다라고 얘기를 다 네. 검찰에서 진술했어요. 거기에 보면 1단계로 인적 쇄신, 그다음에 프로그램 퇴출, 2단계로 노조 무력화, 3단계로 MBC 민영화 이런 구체적인 전략들이 나와 있고 인사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인사들은 부적격 인사다라는 리스트들까지 다 국정원이 조사해서 그래요? 만들어놨어요. 실제 그대로 대부분 다 시행이 됐고요. 그런 것들이 뭐 MBC뿐만 아니라 KBS, 뭐 YTN, 뭐 각 방송사별로 그런 계획들이 실제 이루어졌고 집행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소속된 언론인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내면 되잖아요. 그때 이런 문건이 왔고 사실 이래서 이렇게 출연자를 정지시킬 수밖에 없었고 프로그램이 사라졌다. 라고 인터뷰가 있을 수 있죠. 인터뷰인데 네. 실제 지금은 그 문건을 작성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진술을 한 거예요. 이건 홍보수석실에서 요청받았고 이건 이동관 홍보수석의 지시로 자기들은 판단을 했다. 했던 거고 네. 그래서 이동관 당시 수석이 김재철 그때 당시 MBC 사장한테 이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족보대로 시행되는구나라고 판단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다 무슨 없었던 일처럼 그냥 눈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때 뭐 이렇게 압박받았던 언론인들 인터뷰 문제가 아니라 네. 관련된 영화까지 있어요. 영화? 영화요? 뭐요? 뉴스타파에서 공범자들이라고 KBS, MBC 중심으로 공영방송이 어떻게 장악됐고 권력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일일이 다 고발하고 인터뷰한 영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아, 국정원 공범자들. 문건만 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유튜브로 실제 보실 수 지시를 있습니다. 국정원의 지시를 받았던 MBC 내부의 사람들, KBS의 내부의 사람들은 네. 같이 이제 처벌이나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실을 같이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피해자들은 부역했던 있는데 자들이잖아요. 그런 내통했다는 자들은 그 당시에 정권에 부역했던 언론인들이죠. 그러니까 네, 뭐 얘기를 그 자들이 뭐 진짜 이렇게 반성을 해서 진짜 뭐 폭로를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뭐 그런 인터뷰가 좀 나오기 힘들긴 한데 이미 그런 것들은 문서와 작성자들이 이미 다 그건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MBC, KBS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시간대에 이 공범자들을 한번 상영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공범자들은 지금 아마 이번 주까지가 네. 그 무료 아마 상영 주간으로 해서 네. 지금 그 공범자들 그냥 인터넷에만 쳐도 떠요. 유튜브에 다운받아서 치면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크라우드 펀딩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극장에서 상영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주간 동안에는 네. 무료로 무료로. 예, 네. 공개를 그래요?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는 비공개고 국정원의 문건이라는 게 외부에 알려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 관련 재판들을 통해서 그런 서류들이 공개가 되고 또 정보공개 청구나 이런 걸 통해서 외부로 알려진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걸 조합 사무실에서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넘겨보는데 네. 아 정말 국정원이 세세하게 공영방송의 상황을 모니터링했고 이거에 대책을 얘기했고 그 자신들이 세운 대책을 내부에 누군가에게 지시해서 이렇게 협조 요청을 했고 실제 뭐 반영되었다 이런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이 세세하게 있어요. 있군요. 아니 저희가 지난주에 그 이동관 씨를 지금 현 정권에서 이제 방통위 수장에 앉히려는 이유가 네. 매우 이제 전문적인 이제 기술자라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그걸 이제 다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도 인정을 해서 쓰겠다는 그 얘기를 나눴잖아요. 자, 이게 문건 하나하나를 보면 대변인, 뭐 홍보수석 네. 이렇게 다 지명이 돼 있단 말이죠. 보고 대상자, 보고자들. 근데 그걸 만약에 이동관 지금 후보자가 모르쇠 한다? 네. 그럼 직무유기죠. 그 당시에 그럼 일 안 했다는 거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안 써야 돼요. 그 사람 그때 네. 이런 거 일 안 했던 거야. 그거를 짚고 기술자가 넘어가야 아니라는 된다. 거야. 그러면 자, 그러니까 YTN 의 이분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논리가 그때 내가 그렇게 언론 장악에 관련이 돼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처벌을 안 받고 이런 자리까지 왔겠느냐. 코로나는 무고하다 이런 주장을 펴고 계신다면 그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소시효. 공소시효의 문제지 이런 것들이 그 저희가 지금 다 나오는 거잖아요.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차고 넘
넘치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상황을 부정을 하려고 하면 윤석열 검찰이 보고서를 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그러면 당신을 그때 임명했던 중앙지검장이었던 네. 현재 대통령이 뭔가 잘못하신 그렇죠. 거예요. 윤석열 검찰에서 나온 보고서 내용에 이동관 홍보석이 방송자에게 배우로 지목을 해놨는데 본인은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시킨 적도 없다 하면 네. 그때 당시 검찰이 허위 사실을 수사한 거고 네. 그걸 보고서 형태로 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네. 그럼 거기를 고소하고 처벌을 해야죠. 그렇죠. 네. 자, 그 이동관 관련해서 특히 지금 미운털 박힌 데가 YTN입니다. 네. 오늘 3억 원 손배소 소송도 받으셨는데 그 방송 사고 관련해서 이게 뭐 고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방송 사고 있었던 바로 다음 날 입장문을 내서 이 YTN은 후보자 자녀의 학폭 의혹과 관련해서 따옴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의혹 제기자와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돈은 바로 돌려줬다라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배우자가 부정한 청탁에 응한 것처럼 왜곡하는 등 후보자 흠집 내기에 치중했다. 네. YTN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 이동관 측에서요? 네네. 실제로 재판 기록을 보면 인사청탁이 있는 건 확실해요. 있었어요. 그건 이동관 씨도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면서요. 근데 인사청탁을 한 사람이 멀쩡하게 몇 개월간 사업 잘합니다. 그리고 유인촌 씨 등등 네. 그 당시 권력에 있던 분들이 그분이 연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언론이 그 정황을 알면 의혹을 보도를 해야죠. 그거 보도하라고 언론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의혹 제기자와 인터뷰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뭐 불순한 의도 이렇게 큰 기자들의 그런 내면까지 어떻게 이렇게 잘 들여다보시는지 진짜 모르겠는데 무슨 관심법 같은 거 갖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심지어 요번에 방송 사고 난 것도 고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그랬다. 일부러 그 YTN의 인사검증 보도와 엮어서 그 연장선상에 있는 흠집 내기식 보도다 이러면서 민사소송 걸고 형사소송 걸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그 미리 뭔가 예고편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더 들어가면 민사소송, 형사소송, 뭐 하여간 관련자 징계 등등 뭐 압수수색 이런 것들 해도 되는 것처럼 지금 미리 그렇게 룰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최근에 언론 보도에 나온 것들 보면, 그러니까 MBC 100분 토론이 2009년에 이제 시청자 의견들을 받아서 반영을 해갖고 이제 방송 중에 소개를 하는데 네. 여기서 일정 부분 그 전달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때 뭐 사과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을 더 이제 과하게 포장을 해서 특정 이제 보수 언론이 보수 인터넷 매체가 이것은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어요. 네. 그게 몇 년이죠? 그 2009년 얘기예요. 2009년. 이때 이동관 대변인 시절에 이제 용산 자꾸 헷갈리는데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보고자 이동관 대변인이라고 나와요. 네. 네네. 이동관 대변인이 이제 대통령한테 서면 보고한 내용이에요. 이 문건에 보면은 MBC 100분 토론의 시청자 의견 조작 관련 특정 보고라고 해놓고 미디어워치, 방문진, 방통심의, 시민단체 등과 공조, 사건을 여론화하고 향후 방문진의 MBC 경영진 교체 및 개혁의 지렛대로 삼고자 함 이렇게 돼 있어요. 방송통신심의도 사실 이거 독립적인 조직이잖아요. 여기도 재심의를 착수하도록 하고 또 조중동 등 메이저 신문의 보도를 확산해서 이슈화를 추진한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야말로 무슨 기관지인가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추진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YTN 이번 사태랑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이게 실수임과 사고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과도하게 포장을 해서 여기 나왔던 방문진의 MBC 경영진 교체 및 개혁 지렛대로 삼고자 함 이런 대책을 지금 YTN에도 똑같이 세우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술자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테크니션입니다. 네, 기술 네. 점수 10점. 자, TBS도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계속 네. 순간을 못 잡았는데 따져 물어야 될 사안들은 되게 많은데 네. 가장 시민들이 궁금한 거는 그럼 야당에서 얼마나 이걸 잘 따져줄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또 무엇인가가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이동관은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가 이게 되게 주목될 건데 네. 그게 잘 이루어질지 네. 전 되게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게 뻔하지 않아요? 그냥 뭐 답변은 거부하겠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국정농단 청문회를 받듯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좀 발언을 줄이고 그 사람에게 계속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들 위주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냥 호통치는 것만 하지 맞아요. 말고 지금 이 그러니까요. 위원장님들이 제시하신 이런 근거들을 근거들을 가지고 조목조목 좀 잘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영방송 장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KBS 수신료라고 하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수신료가 KBS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신료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들 의견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시민의 목소리 소개합니다. 저는 수신료 내고 싶습니다. 그냥 기존대로 수신료를 내면 안 될까요? 이거 수신료 어떻게 내면 되는 건지 이거 헷갈리고 복잡합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KBS에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1994년부터 지금 소위 말하는 전기료와 우리 TV 수신료가 병합 고지가 돼서 나왔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늘 그냥 징수율 자체가 아마 93년도 한 50% 조금 넘었었거든요. 그 가가호 방문하면서 받을 때는. 근데 이제 병합 고지 되면서 30년 동안은 거의 이제 100% 가까이 그렇겠죠. 이제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된 것처럼 수신료를 분리고지하겠다. 네. 그게 7월 12일에 시행령 개정안이 이제 7월 12일 공표가 되면서 시행령을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분리고지를 그러니까 병합하여 고지할 수 있다라는 그 시행령을 어떻게 바꿨냐면 할 수 없다로 이제 바꾼 거예요. 병합할 수 없다. 없다로. 그러면 네. 이제 분리를 이제 해야 네, 된다는 네. 근거가 생긴 거지 대책을 않습니까? 마련해야지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 대책을 만들려면 시스템 전환이라는 것도 있고 사실은 뭐 우리 여론 만들고 하는 것 외에도 네.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절차적으로 시스템 전환이라는 것들에 대한 시간도 필요한 건데 네. 그런 경과기관을 전혀 두지 않고 그냥 공표와 동시에 이제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네. 궁금한 게 수신료 이제 전기세랑 같이 네. 합쳐져 가지고 낼 땐 그냥 내면 됐는데 이제 분리 징수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사실 이런 분리 징수 자체가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시민들은 이 뻥끈 못하고 그냥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KBS를 계속 공영방송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계속 내고 싶다. 수신료 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게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혼란스럽고 낼 수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한전도 그 방법을 모르겠어. 그럼 대책이 없어요? 그럼 현장에서 엄청 혼란이 올 텐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막 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고 네. 뭐 10월까지는 사실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 네. 그냥 수신료는 아마 그냥 기존 나가던 대로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0월 이후에는 3개월 동안은 현행대로 간다. 왜냐면 이제 그게 한전도 물리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준비할 시간이. 네. 근데 그 3개월 동안 어쨌든 간에 엄청난 지금 혼란이 뭐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시행령만 10월 있는데. 이전에라도 네. 뭐 나는 수신료 안 낼란다 이런 사람들은 그럼 뭘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몰라요? 그런 것들이 아무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디다 물어봐요? 정말로 뭐 수신료를 못 내겠어 하면 네. 한전이 뭐 별도 계좌를 뭐 안내를 해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여전히 지금 아파트 사는 분들, 주택 사는 분들 정확하게 어떤 통로를 거쳐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고 네. 이걸 그리고 어떻게 발라낼 거며 또 부과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대안이 전혀 없다? 만들어지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안이 없다는 게 그래서 답이군요. 그냥 그렇죠. 지금 혼란이 시간인 거예요. 근데 혼란이. 그렇게 저희- 길게 했어요. 대안이 없다. 그냥 이렇게 하면 임팩트도 있고 좋잖아요. 한 줄장님. 오늘 오일 저희 특집 아파트에- 나왔습니다. 짧게. 1994년부터 얘기하셨거든요, 지금. 아니 우리 본부장님 요새 힘드세요. 별도의 계좌를 힘드세요. 네. 별도의 계좌가 있어요. 별도의 네. 계좌 안내를 해주고 하는데 네. 요는 그렇게 수신료 분리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이 자체가 아무런 준비 없이 대책이 되다 없네. 보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더 그렇네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고지서 같은 게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뭐 설문조사 공동주택, 하던데요, 요새. 뭐 설문조사하고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들은 근데 뭐 읽어봐도 무슨 말이 2,500원 아끼려고 너무 아니 번거롭고 그리고 지금 저희 주거 형태 자체가 네. 대부분 이제 그 공동주택 많이 거주를 그쵸. 하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주거 형태가 한 60% 이상 그렇게 되고 근데 이분들이 관리사무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에는. 그쵸. 우리 법상
공과금 대납을 관리사무소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뭐 전기료뿐만 아니라 뭐 네. 가스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통합고지서 날아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에서 관리비를 관리사무소가 주고 이걸 이제 가가호호 정산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TV 수신료 같은 경우 분리를 고지를 하라고 해버리면. 시행령이 만들었잖아요. 네. 그럼 TV 수신료도 가스비나 전기료처럼 가가호호 다시 분리 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 그 일이 시민- 생기는 거죠. 근데 시민들은- 수신료는 그러면 나 집에서 안 보는데 KBS? 그럼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사실 이제 나중에 조금 저희가 30년 동안 통합 고지를 하면서도 네. 시민들께서 사실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간 적도 있었고 대법원까지 판례 받았던 게 네. 그래서 이 수신료라는 게 TV 수신료라는 것이 특별 분담금의 형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게 뭐냐면 뭐예요? TV 수상기, 그러니까 텔레비전, 우리가 네. 말하는 텔레비전을 소지한 가구면 TV 수신료를 내야 된다. 아, 자동차 그건- 부가세처럼? 그렇죠. 그거는 어. KBS나 EBS를 내가 호불호에 따라서 시청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TV가 있으면은.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는 공영방송의 존재 근거인 재원 마련을 그렇게 특별 분담금 형태로 해야 된다는 거여서 이번은 분리 고지의 형태지 수신료를 내서는 안 된다는 그 취지가 아닙니다. 이 근데 시행령은. 방통위에서는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라는 식의 맞아. 그러니까 그게 발언을 되게 한게 비겁해요. 정부가 지금 하는 행태가 법상의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방통위 그래요? 네. 자신 TV가 자료도 있으니까. 보면. 복잡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면제되는 건 아니다. 헌재 판례도 응, 있고 응. 수신료는 법상으로도 그렇죠. 예, 상위 의무적으로 법상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분리고지를 하든 안 하든. 어머나. 근데 분리고지를 분리징수하겠다는 거의 이유로 납부 선택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린다라고 더 얘기해요. 귀찮았네. 그러니까 내가 더 땀 흘릴만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안 면제되는 건 내면 아닌데 안 낼 수 선택은 있으면 네가 해 뭐 이런 그러니까 안 낼 거는.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내야 되는 돈을 무슨 선택권을 돌려줘요. 내야 나눠서 되는데. 낼 거냐, 그 기존대로 편리하게 낼 그건 거냐. 선택권이 아니잖아요. 사실 아, 국민들이 헷갈려하는 건 수신료 납부 징수하면 안 내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네, 지금 헷갈리는 찬성하는 거지. 거잖아요. 수신료를 어차피 내야 되는 돈이라고 하면 분리고지할 필요가 없죠. 아 그래. 그럼 이게 팩트네. 이걸 썸네일로 박아야겠네. 수신료 분리고지는 2,500원을 안 내는 게 아니다. 네. 그럼요. 이게 근데 왜 그렇게 KBS 앞에서 뭐 난리 그 아저씨들이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떼어먹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방통위가 올해 7월 6일 날 참고 자료라고 냈어요. 네. 저는 정부기관에서 이런 참고 자료는 처음 봤는데 네. 그러니까 납부금과 면제되는 건 아닌데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의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거래요. 아. 그 뒤에 보면 알아서 떼어먹어도 돼. 법률상 가산금은 붙을 수 있대요. 그 KBS가 가산금- 네. 강제 집행할지는 KBS가 자체 판단해서 결정하고 집행할 문제인데 네. KBS가 이제 국세 체납에 준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면 네.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네.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과 권리신장 관점에서 판단하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KBS가 뭐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법률적으로 내야 되는 돈이고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어요. 가산금이 네. 계속 쌓이게 되면 KBS가 강제 집행을 할 수 할수 있는데 있는데. 이걸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막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아 그럼 방통위가 내주겠대요? 그 내주는 것도 아니면서 강제 집행을 못하게 하겠대요. 이게 쉽게 무슨 말하면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납부의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네. 이 분리고지를 통해서 그 납부의 의무라는 거는 법령으로 법에 따라서 납부를 하도록 돼 있는데 네. 다만 지금 이제 분리고지라는 거는 그냥 통합해서 내던 거를 따로 이제 내라. 네. 따로 내라.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시민분들, 국민분들께는 호도되고 있는 게 잘못 호도되고 있는 게 마치 안 내도 되는 돈처럼 맞아요. 호도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이제 납부의 의무까지 사라지는 거는 아니다. 이번 조치 자체가. 그러면 KBS에서는 걱정할 게 없잖아요. 어차피 거쳐지는 거. 지금 분리징수로 돈이 적게 들어오는 게 아닐 건데 그러면은? 그렇죠. 적게 저희- 사람들이 헷갈리면 적게 내겠죠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시청- 다시 시청자 질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시민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나는 공영방송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수신료를 계속 내겠다 하는 분들은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지금은- 탄원 서명하고 예.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왜냐하면 네, 어쨌든 네. 간에 통합 고지가 돼서 네. 뭐 일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은 네. 수신료가 네. 납부가 되는 네. 것이고요. 뭐 10월 이후에도 사실 수신료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또는 만약에 분리고지가 된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자동 기체하고 그 계좌로 연결해서 납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너무 그동안 새로운 이 사실이다. 수신료에 대한 법적 규정이라든가 네. 이 수신료를 어떤 취지로 왜 걷는지에 관해서는 네. 여러 차례 사법부의 그 판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공영방송이라는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을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해서 부과되는 특별 부담금, 이것이 수신료다. 수신료라는 네. 것이고요. 그러니까 TV는 있는데 안 봐. 이렇게는 못 한다는 안 되는 거죠. 거. 이 수상기가 TV라는 거군요. 그렇죠. 수상기를 네, 소지한. 네, 네. 자, 공사가 그 프로그램에 관한 자유를 누리고 국가나 정치적 영향력, 특정 사회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는 적정한 재정적 토대를 확립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신료를 걷는 것이다. 네. 라는 게 예, 현재 판결문으로 나왔고요. 네. 통합고지, 징수는 징수율이 현저히 향상되고 진수 비용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네, 이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수신료를 이렇게 통합 고지하는 게 정당하고 적정하다라는 네. 예, 그런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되게 와닿는데 특정 사회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공영방송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지와도 맞는 것 같아요.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왜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그거 되게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우리가 계속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네. 2003년에 제가 방송 작가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토론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그때 토론 주제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련한 거였거든요. 근데 20년 만에 똑같은 게 이제 나오고 이건 매번 그러니까 정권이 좀 바뀔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일이었는데요. 아쉬운 건 헌법이나 아니면 대법원 판결에도 나온 그 수신료라는 거에 대한 가치가 있는데 네. 그거를 시행령으로 하나로. 네, 그렇죠. 시행령으로 계속 그렇게 그런 무력화시키는 공방 게 쟁점은 네. 있었는데 이걸 실제로 시행령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음. 시행령을 그건 어떻게 보면 좀 편법이라고 할 수 있죠. 시행령을 바꾸는 걸로 일사천리로 강행한 건 처음이죠. 아. 예. 그러면 저는 입법권과 행정권과 사법권이 분리되어 있는 상권 분립의 의미가 되게 사라지는 그런 역할이 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서도 나타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좀 판결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걱정이 돼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제대로 가려고 했으면 수신료를 그러면 낼 사람 내고 안 낼 사람 안 내게 하는 법을 만들고 그럼 그거에 맞게 부족한 재원은 뭐 정부 재원으로 어떻게 조달할지 뭔가 논의의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에는 다 의무적으로 내게 돼 있는 돈을 네. 분리징수라는 꼼수를 써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안 내도 거야, 되는 이거는. 것처럼 혼란해졌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윤석열 정권은 수신료를 어떻게 걷는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수신료를 통합징수하든 분리징수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KBS를 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먼저 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 속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수신료가 오르냐 그러냐. 그러게 근데 왜 정순신 아들을 건드리셔가지고. 누가요? KBS가 아니 사실을 보도한 건데 그럼요. 이름도 왜 하필 정순신입니까? 이순신 갑자기 잠깐. 아니 근데 오늘 아니, 이 그게 방송 새로운 보도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요? 이미 다 예전에 네. 보도됐던 게 그 인사공증을 전에 잘못한 정순신 문제가 있는 거죠. 그 학폭에 관한 네. 취재를 했었는데 네. 마침 그분이 공직 하마평에 오르니까 네. 다시 그 사안이 불거진 거죠. 근데 오늘 좀 전에 얘기한 포인트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수신료를 안 내도 되는 게 지금 아닌 상태다. 오히려 안 내면 네네. 체납이 될 수가 네네. 있는 상황이기 그럼요. 때문에 이 시스템이 지금 하나도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네, 그리고 지금 그 우리 핑키님이 얘기해주신 게 아주 정답인 것 같습니다. 핑키 맞아요. 대표는 핑키? 핑키 보라님이 와인님. 우리 이렇게 와인, 보내드려 핑키 있거든요. 와인님. 예. 자,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효력 정지를 위한 헌법재판소 탄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 밑에 더보기란이라고 있어요. 돋보기를 보시면 되는, 돋보기를 쓰시고 더보기란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서명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려우시다 하시면은 언론노조 KBS 본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팝업창이 있고요. 그것도 복잡하다 하시면 우리 핑키님 어디에다 전화하면 되죠? 02398에 0181. 398 아니고 다시. 398은 YTN이 398.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민주언론 시민연합 02392에
공하나 파라나입니다. 맞습니다. 민원연으로 전화 주시면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TBS도 계속 안내 드리는 것처럼 주민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직 홍보가 미진해서 시민분들 참여가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TBS에 맞습니다. 관한 의견 네. 보내주셨죠? 자, 라디오 청취율 1위 방송 TBS가 이렇게 순식간에 관심이 식을까 했는데 지난해 방송을 보신 한 시민께서 저희에게 솔직한 마음 보내주셨습니다. TBS는 스타 진행자 한 명만 나가주면 우리 밥그릇은 안전하리라는 공무원의 마인드로 TBS 서포터즈까지 취소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시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거 약간 뼈 때리는 댓글이거든요. 네, 지금 되게 마음이 네. 아파요. 지난 주말에 제가 주민조례안 관련해가지고 서명 운동을 네. 나갔는데 네. 그때 민원연에 있는 활동가님께서 되게 큰 소리로 TBS를 지켜주세요. 공영방송 TBS를 지켜주세요라고 하는데 시민분 한 분이 왜 이제 와서 도와달라 하냐. 그때는 뭐하고 라는 말을 활동가님한테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걸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네, 시민들한테 솔직히 면목이 없고 그때 당시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이 아픈데 네. 서포터즈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티어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티어로라는 거는 지금부터 딱 1년 전 광복절 날 저희가 TBS가 너무 어려우니까 유튜브 유튜브를 통해서 네. 좀 후원을 받는 개념으로 저희가 시작을 한 건데요. 그때 38,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어머나. 네. 후원을 해주셨군요. 구독을 해주셨어요. 네. 멤버십이라고 그렇죠, 유튜브 멤버십을 멤버십. 해주셨고, 네 그때 많은 그러니까 분들이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돈을 내면서 네. TBS를 응원하는 응원단의 이름이 티어로. TBS 플러스 히어로라고 해서 그래서 티어로. 네. 이게 그렇습니다. 38,000명 있었다고요. 네. 그런데 이 티어로 그 제도 자체를 없애버렸나요? 저희가 사실 38,000명까지 갔다가 주요 킬러 컨텐츠들이 없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또 나가셨어요. 그럴 수 있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BS에 남아서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신 분이 10,000명에 달았는데 네. 근데 저희가 멤버십을 해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시민들에게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돈을 받는 게 너무나 죄송해서 저희가 그걸 전략기획실에서 결정을 했어요. 해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네. 해지를 했는데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게 내부 구성원들이 이제 더 이상 예전에 TBS의 그런 걸 포기했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셨던 거 그럴 수 같아요. 있죠. 그러니까 그 10,000명이든 뭐 1,000명이든 단 100명이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먼저 해지하겠다라고 한 게 아닌데 TBS에서 그 제도를 없앤 거는 네. 진짜 시민의 힘으로 뭔가 공영방송을 살리겠다는 것이냐? 네. 이렇게 질타하실만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TBS 상황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송지현 지부장님이 계신 언론 노조가 이렇게 규모로 보면 두 번째 노조고 더 숫자가 조금 더 많은 노조가 또 제1노조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아마도 그 제1노조 쪽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계속 공영방송 TBS를 뭐 시민의 힘으로 살리자 이렇게 자꾸 주장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국민의힘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밉게 볼 테니까 좀 지금은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해서 사실 송 지부장님 자꾸 이렇게 발언을 하거나 뭔가 대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사건건 굉장히 질타의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되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게 뭐냐면 언론 노조로서 언론인으로서 연대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저희 구성원들이 지켜야 되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되게 고민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고 사실 왜 이렇게 저희 뭐 KBS나 MBC도 어느 정도는 좀 약간의 노조 간의 그런 갈등이 있겠지만 저희는 좀 더 심해요? 좀 뭐라고 하지? 좀 더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30년 동안 그 서울시가 산하 사업소였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은 5년 임기제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그
직원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비정규직이 되게 많아서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굉장히 그러니까 신분이 불안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네. 소속감을 느끼기에는 좀 힘들었겠네요. 네, 5년마다 이제 계속 바뀌니까. 바뀌니까.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영방송으로서라기보다는 서울시영방송처럼 뭔가 서울시의 그런 걸 따르는. 아니, 근데 네. 저는 네. 그 지금 우리 저기 뭐 보라돌이. T님 네. 팀. 피님. 네. T님과도 이제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최근에도 나누고 하는데 그 지금 이제 TBS가 예전에 우리 앞전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교통방송에서 TBS로 바뀐 것도 잘 몰라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홍보를 더 하고 알려드리고 하는 게 정체성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 안에 또 올곧고 이런 생각을 가지신 또 언론인 분들이 계신 거 아닙니까? 좀 중요한 거는 그런 분들 안에서 여전히 계시고 그런 시민들의 안타까움, 아쉬움들을 받아서 이제 또 다시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는 분들이고 KBS 같은 경우만 해도요. 저희 지금 제가 있는 노동조합 언론노조가 처음에 네. 우리 저기 C님은 잘 아시겠지만 300명으로 시작했어요. 그 불과 뭐 2008년 그때 아닙니까? 8년, 9년부터. 네. 근데 지금 벌써 이제 거의 뭐 과반 노조 이렇게 되고 세력을 키워오고 근데 그 노동조합이 몸집 커진다는 건 그만큼 인식을 같이 한다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또 응원을 받을 때 가능한 거여서 그렇죠. 저는 절대 뭐 그거 슬프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제부터 그 TBS 정체성 찾아가는 저는 이분들이 선구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더 솔직하게 지금 얘기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민들로 인해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일일이 우리가 청취자분들한테 얘기하거나 진심이 전달될 기회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솔직하게 그때 너무 이런 일이 있었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고 그때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충돌을 해서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상황은 너무 힘들고 하지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솔직함으로 다가가는 것만큼 더 진심에 와닿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오세훈 시장이나 시의원들 비위를 거스르지 말아라. 우리 그 예전에 그 많이 들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라. 네, 가만히 있어라라는 내부 목소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TBS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기 임금 삭감해 반환하면서, 가면서 네. 최저의 시급 받으면서 그렇게 방송하고 있는 네. 그런 우리 TBS 지킴이들이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TBS가 굉장히 실종됐어요. 어느 날 뉴스에서 좀 사라지고 시민들의 관심도 좀 맞아. 사라졌고 그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 최일구 맞아요. 아나운서가 네. 허리케인 라디오를 지금 하고 계신데요. 6년 정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분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가 돼서 네. 네, 화제가 돼서 아마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분은 지금 저희 TBS에 남아있는 유일한 외부 출연자이십니다. 네. 제작비가 다 삭감돼서 네. 외부 진행자들이 외부 다, 진행자가 저희가 예. 한 명도 없어요. 저희 다 네. 내부 네. 아나운서나 PD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 최일구 아나운서 인터뷰를 읽고 저도 진짜 눈물이 날 정도였는데 최저 시급을 받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이 2시간을 하면 9,600원이니까 최저 시급이 그러면은 주에 13만 주에 원? 13만 원 토요일까지 네, 근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주에 네. 13만 원 받으시고 하시는데 네. 그분께서 오히려 저희한테 고맙다고 아.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인터뷰를 보고 새로 들어가는 방송이 사실 이 최일구님하고 한다고 하길래 제가 이분하고 꼭 하고 싶다. 네. 너무 제가 기사를 보고 저도 감동받았거든요. 1, 2년이 아니라 6년을 그렇게 TBS의 같은 자리를 지킨다는 거는 저희가 응원하고 지지해야 되고 이렇게 언론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인터뷰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나고. 그러니까 TBS가 뭔가 좋았던 시기를 기억하는 시청자들이 꽤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시청자들은 뭐 과거에 모든 그 방송이 다 뭐 옳았다랑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릴 수 있지만 TBS가 한동안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기존의 방송사들을 위협을 하고 기존 방송사들의 방송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맞아요. 미쳤던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 말고도 재밌는 프로가 진짜 많았어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그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랑 같이 시민 참여형, 주민 참여형 방송도 만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프로그램에 부족한 점이 있거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 그걸 보완하고 나가야 되는 거지. 공영 방송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식, 그것도 아주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치졸한 지원 조례를 없애는 방식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건 아닌 거죠. 뉴스공장 관련자들은 다 자르라는 거 아니에요?
뭐, 예, 그런 소문도 들려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TBS가 사실 편파성의 문제로, 이 말을 정말 제 입으로 꺼내는 게 정말 저도 지금 살이 좀 털리는데, 네. 그 프로그램, 솔직히 특정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방송국 하나가 날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가? 그러니까, 정파성이나 아니면 공정성,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공정한 저널리즘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사회에서 한번 공론화를 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 적어도 저는 편성에 대한 자유가 있고 방심위에 대한 법정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절차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프로그램들이 사라지는 건 상관없는데 이게 경영을 건드리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재원을 건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거는 좀 뭐라고 할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TBS의 매뉴얼이 그러니까 전체 공영방송을 그 탄압하고 여기 소위 자기들 관점에서 보자면 이 체질 개선을 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표준안처럼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BS를 그냥 무력하게 내주게 되면 네.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전례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 그 전 TBS 사장이셨던 정찬영 언론인께서 뭐 한 말씀 하셨죠, 최근에? 네, YTN과 TBS 자기가 대표로 있던 두 회사가 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나오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 저희가 청취율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청취율 1위를 했고, 점유율도 이제 2위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때는 신뢰받는 저널리스트로 김어준이 뽑히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따라서 그치. 그 사람이 되게 신뢰받기도 하고 신뢰받기도 하는 상황이 있었고, 네. 또 어쩔 때는 또 아니잖아요. 편파적으로 네. 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신장개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되게 편파성이 되게 있다고 하면서 지금 그게 폐지가 되는 상황에 왔지만 결국 MBC에 가서 또 청취율 1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왜 갑자기 두 분이 내담을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네. 뭐 편파성이나 편향, 뭐 공정성 이런 것들은 어떤 사회적인 공론의 장에서 토론되고 그런 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여기는 편파적이야? 그러니까 예산을 쥐어서 흔들어. 이건 너무도 폭력적인 그치. 방식인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방송 편파성을 얘기하시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TV조선이라든가 이런 네. 매체가 편파적이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MBN 나가서 바로 잘렸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편파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런 게 어떤 언론사를 공격할 때는 시청률이나 뭐 신뢰도 외부의 지표들 있잖아요. 그게 낮을 때는 그걸 갖고 막 이제 문제를 삼아요. 네. 근데 그게 높으면 높으면 편파적이라고. 그건 또 별게 아니다라고 또 얘기해요. 청취율 1위라는 게 사실 쉬운 그만큼 일이 우리가 아니에요. 버스 타고 뭐 하면 김어준 듣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네. 물론 김어준 씨에 대한 호불호는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시청자들이 그걸 사랑해서 듣는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를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이거를 없애, 편향이야, 나가야 돼,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 다 징계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는 윤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이죠. Y님이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수신료 분리징수는 눈이 왜 이렇게 빨개요? 이제 그만하세요 진짜. 저술 안 먹은 지 한 달 넘었어요. 아 그래요? 눈이 너무 빨개요. 사모감 때문에 사모감 그렇다니까요. 때문에 지금. 진정하시고. 네. 수신료 분리징수의 목적은 국민들의 그런 게 아니라 KBS를 딱 잡기 위한 그렇죠. 수단이다. 그렇죠. 방송 장악 기술인 네, 거예요. 네. TBS도 마찬가지인 TBS도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만약에 그게 인기가 없었다라면 아무도 몰랐는데 자기네들끼리 막 편향적인 걸 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본인들의 견제 대상이 되고 자기네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비겁한 방법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TBS는 본보기 같은 거죠. 그렇죠.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된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기본 논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 안 들으면 돈 안 준다. TBS도 그렇고 KBS도 네. 그렇고 두 번째,
말 잘 들을 애 이사장 사장시키겠다. 네. 예, 세 번째, 그러고 나서 경영진 통해서 방송은 내가 뭔가 이렇게 좀 통제를 하겠다. 이런 논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TBS 저희가 계속 호소하는 시민 조례안, 주민 조례안에 서명해 주세요라고 하는 내용은요. TBS 지원 조례가 폐지된 상황에서 그러면 시민들이 나서서 제대로 된 TBS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발의를 하자라는 거고요. 핵심 내용은 이 세 가지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첫 번째,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자. 그걸 법제화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 정치적, 정파적 이렇게 인선하는 거 하지 말고 시민들이 추천해서 사장을 선출하도록 하자. 세 번째는 역시 시민들이 공영방송의 주인이니만큼 인사나 경영이나 포괄적인 어떤 이 공영방송의 전략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시청자위원회를 강화하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 관련자 그리고 시민 분들이 같이 공청회를 거쳐서 만든 안이고요. 네. 여기 많이 서명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이거 몇만 명 서명되면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9월 26일까지 2만 5천 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서울시 의회에 발의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이거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핸드폰 번호만 정도만 입력하면 여러분들 바로 이거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주민 조례안은요 조금 더 법적 요건이 강해서 주소에다가 동호수 번지수까지 다 써야만 나 핸드폰 번호만 써도 되던데. 아니에요. 아. 더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양식이 있으니까요. 네. 이 스킵하지 않고 다 채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에 시민들의 관심이 되게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 TBS 입장에서는 전 송재윤 지부장님이랑 우리가 외부에서는 되게 편하게 TBS 상황을 얘기하지만 네. 이 TBS 구성원들의 지난 과거의 역사들이 있고 서로의 다른 입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외부적으로 더 이제 정부의 바른 소리 하고 뭔가 공정한 방송하자고 얘기하고 이렇게 싸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내부 구성원들의 일단 동의부터 받아야 되는 건데 그쵸. 그러려고 하면 사실 외부에서 TBS의 과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TBS와 좀 함께 가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어요. 내부 구성원들도 힘을 받죠. 시민들이 이런 거를 원하는구나라고 해서 좀 생각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시민 저는 경기 입장에서 도민이라서 또 반면에 시민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나가서 싸울 준비가 되셔야 시민들도 같이 하고 싶고 네. 응원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맞아요. 아싸 하시고 힘내십시오. 저는 티어로 분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셨을까? 안 가셨습니다. 궁금하거든요. 다시 부르십시오. 사실 예. 이게 주민 조례안이 사실 탄원서보다 좀 더 까다로운 이유는 서울 시민만이 저희를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근데 TBS는 그때 당시에 되게 전국적으로 많은 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외 팬들도 되게 많으셨고 티어러분들이 서울 시민이신 경우는 아마 좀 적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시민 네. 지인들을 많이 그래서 안내해 주시고 네. 그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 이제 곧 이제 이동관 청문회 열릴 거고요. 또 길고 지난한 싸움 네. 시작될 텐데 18일 날 이동관 청문회가 열리는 날 또 언론 노조에서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있죠. 소개 어느 분이 해주시겠어요? 18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이동관 청문회가 열리고 9시 30분부터 아마 언론 노조와 각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0시부터는 릴레이식으로 이제 이동관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이제 한 3시간 정도는 7시부터입니다. 7시부터 예, 7시. 퇴근 시간 맞춰서는 네. 국회 앞에서 자연스럽게 아마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좀 문화적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당일날도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아침에는 언론 노조나 시민 단체들이 기자회견하고요.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이 각 현업 종사자들이라든가 시민들 말하고 싶은 누구든 나와서 발언하는 이동관
청문회에 관해서 하고 싶은 발언을 하는 그런 시민 참여 필리버스터가 있고요. 네. 7시부터는 이게 장소가 국회 맞은편 KBS 앞에 어쩌고 이렇게 나오던데 뭘 보고 찾아가면 됩니까? 국회 앞이에요, 국회 앞. 그 국회 앞 도로변에. 국회. 예. 국회 정문 건너편에 앞. 국민은행. 예, 국민은행. 네, 국민은행 국회 앞에. 정문 맞은편 국민은행 예, 쪽. 예, 예.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입니다.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역시. 예, 아,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오시면 좋습니다. 핑키님을 비롯해서 근데 난 핑키랑 정해진 거예요. 어울려요. 너무 입에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입고 가나요? 네, 두 저희를 분은? 이렇게 입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언론 장악, 학폭 무마, 네. 이동관은 절대 안 돼라는 제목의 만민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예,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예, 꼭 저는 불러서 응원해 주십시오. 이동관 씨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과거사 문제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10년 전의 과거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왜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거가 지금 다시 그대로 재현되고 있거든요. 역사가 반복되는 거니까. 그 과거를 만든 사람이 지금 다시 방통위에 수장이 된다고 하면 지난 MB 시절이 다시 재생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시민분들도 꼭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뵐 때는 이동관 청문회가 지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매일매일이. YTN 어떻게 소송은 잘 해결하시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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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 응원해 주십시오. 말씀하셔서 혹시 네. 3억 원이 6억 원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뭐 증거 보전도 한다는데 증거 보전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 미스테리예요. 방송 다 나갔는데 무슨 증거를 어떻게 보존한다는 건지. 네. 뭐 어쨌든 YTN에서도 뭔가 대책을 이제 또 갖고 있겠죠. 뭐 어쨌든 방송 사고는 분명히 맞으니까. 방송 사고니까 방송 사고 대책위원회 가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형사 고소해서 명예훼손 들어오고 하면 네. 대응해야죠. 알겠습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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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아싸 이런 거 외쳐야 되지 않아요? 아, 언론. 아싸! 아이, 안 맞아. 한 번 더. 싸우라고요. 전투력이 이렇게 부족하면 어떡해요? 한번 더. 자, 언론 아싸!